이 식값이 낮으면 우리가 감자 재배를 한번 해볼 텐데, 이런 감자 재배도 병도 많고 살도 많습니다. 감자도 해마다 심는 농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판매 단가하고 감자가 수익률이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감자가 판매 단가하고. 왜 안 맞느냐면 그 자체가 안 맞는 원인이 감자가 몇 평에 비료 1포를 먹으면 350kg, 평당 3.5kg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비료를 많이 줘서 키워야 되는데, 감자가 비료 적으면 뭐 역병도 오고 서은병도 오고 병이 많이 옵니다. 감자가 켤때돼서 이파리 말라보고 나면 밑에 많이 썩어요. 고온, 이파리가 말라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이파리 힘이 없어서 고온장이 일어나겠죠. 땅속 감자가 고온장이 일어납니다. 이파리 시퍼렇게 심상은 고온장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감자 뭐 하고 작업하고 같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가해 버리 난 것들은 그때 늦게서 나와 감자가 요만한 게 달려있잖아요. 새파랗게 이상이 없어요. 잎도 새파랗고 감자도 뽀얀 게 먹을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 심어놓은 감자는 이제 잘 커가지고 이파리가 누리탱탱한 기발이가 없죠. 그럼 땅 속에 썩은 게 나와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땅 속에 있는 감자한테 영양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감자가 썩어요. 온도에 못 견디는. 그래서 감자가 심을 때 기비는 뭐 우리가 개비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올 코팅이 2포나 아니면 완효성 복합비료 2포나 요소 2포, 요 정도를 주면 이 식값이 합당합니다. 감자는 처음부터 비료를 많이 먹어. 봄에 감자가. 여름 감자는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여름 감자를 심을 때는 요소만 2포를 넣든지 명품 산백을 2포를 해야 되고, 이거는 감자가 봄 감자예요. 봄 감자고, 그러면 요 가을 감자는 요소만 2포를 해요. 가을 감자는 요소만 2포이고 봄 감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가을 감자 고온에 심는 거와 봄 감자 심는 건 다르다. 명품 산백 2개를 엮거나 요소를 2개 심으면 되고, 가을 감자는 이 식값을 낮게 가져가고, 봄 감자는 이 식값을 더 높아야 돼요. 가을에는 일찍 심죠. 공기에. 가을에 양파만을 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8월 20일경 심죠. 예. 8월 20일경 심을 때는 이 식값이 별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8월 15일에 이 식값이 최대 맥시멈 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감자는 심으면 명품 산백 2개나 요소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이 식값이 높으면 얘들은 장이 일어납니다. 그 비료도 확실히 로타리츠가 암모니아 가스를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료 가스 장이 일어나죠. 여름 감자는 심을 때 또 톱밥을 내고 온도도 낮춰야 되고, 봄 감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또 하우스 감자도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비에서 이 식값을 얼마를 가져갈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순이 나서 엽이 이파리가 3 내지 4엽에 연면 시비 골드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여기다가 설탕을 혼합을 물 500에 3kg, 요거는 1.5L, 요거와 요거 간격이죠. 근데 물 20L라면 20L는 60cc에 120g 요런 방법. 20L 물 20L의 기준과 500L의 기준 차이. 그래서 연맥 시비를 하는 거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를 많이 붙여요. 그럼 감자의 이식값이, 요 계절의 이식값이 봄에나 가을에나 동일한 현상인데, 봄에 심을 쓸 때 여름에 갈 때 이식값이 낮아가지고 감자가 줄기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자가 기비를 4포를 열라 그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기비를 100평에 4포 연사 잘 씁니다. 강원도 서춘천에 가서 강의할 때, 이게 그때 강의할 때는 100평당 완효성 2개, 21-2개, 요소 한 포, 5포 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포 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척비로 할 때는 이시를 측정해보고, 척비로 할 때는 요소 한 포를 해도 괜찮아요. 척비로. 첫 추비. 첫 추비는 봄 감자에 해나고, 여름 감자는 여름, 가을, 요때는 10kg. 그래서 10kg. 봄하고 여름, 가을에 심은 거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여름에는 감자를 심어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 톱밥을 놔야 되고, 여름 무 심을 때도 톱밥을 놔야 되고, 그러면 지온이 안 올라가서 잘 올라오죠. 뜨거워서 안 딘다. 감자죽에 심어가 비료를 금방 주고 심어가지고 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 뜨거워서 올라올 때 그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면서 우리 참깨 같은 거 심으면 씨앗을 많이 놓죠. 왜 그래? 자기 그늘지라고. 그늘지 갖고 땅에 열을 안 받으라고. 근데 참깨도 심어가지고 톱밥을 열을 조금 나누면 뜨거워서 안 딥니다. 씨앗 직파할 때. 그런 방법이 있다. 척비로는 요소를 한 포를 주고 봄에는 봄감자, 여름에는 10kg 봄감자. 그리고 배추도 가을에 심은 김장배추도 이파리가 조그만하게 척비할 때는 흙볼에 요소 한 포에도 괜찮아요. 뿌리가 많이 뻗어나오니까. 근데 뿌리가 뻗어나오면 비료를 100평당 10kg, 반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반포씩 이식값을 맞춰서 자주 줘야 됩니다. 그럼 그 간격을 더 좁혀야겠네요. 간격을 좁히는 게 아니고 이식값을 맞춰야 돼요. 반포만 주고도 이식값을 맞춰야 돼요. 예, 그래 자주 줘야 되는 거죠. 한 포를 줬을 때 양이 많아가 쭉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봄에 온도가 낮을 때 하고 뿌리가 작게 뻗어 나왔을 때 하는 거지, 배추가 커가지고 뿌리가 많이 뻗어 나오면 많이 주면 꿀통이 되버리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봄 감자나 봄 감자 하는 거를 요거보다도 생강도 또 비료가 요거는 또 달라야 돼. 생강도 올라오면 비료를 잘 먹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생강도 무름병을 하고, 감자도 비료를 적게 줘서 역병을 하고 그렇죠. 생강도 비료 줄 필요 없습니다. 농약 칠 필요 없거든요. 살균제는. 근데 생강에 살균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생강 노랑병 병이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자 역병이나 이런 감자가 병 아니다. 역병, 녹이병 사는 거. 근데 서금병, 그 다음에 감자 역병, 녹음병, 서금병, 서금병, 역병, 뭐 요 정도 병들, 이런 병들이 거의 대다수는 비료 부족이 한 여백에서 생기는 거, 지상병. 여백에서 이식값이 낮아서 형성되는 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면 측정값에서 여기 이식값, 사계절 이식값에서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감자도 연면시비 자주 하고 추비는 봄 감자는 요소만 줘야 된다. 가을 감자는 온도가 낮아질 때 NK 줘도 되는데 추비는 한 번만 줘도 됩니까? 아니죠. 몇 번 줘야 이시를 제가 20세 봐가지고 몇 번씩 추비를 갖다가 요소를 한 6%에서 한 10%까지 줘야 돼. 감자도. 감자가 100평에 밑비로 4개 였고 우비를 2개 주면 여기다 이제 총 2개 주면 6개 되거든요. 6개 곱하기 3.5kg 하는 것 같으면 3, 6, 18, 18kg하고 5, 30 21점 몇 킬로 되잖아요. 3, 6, 18 5, 30 21kg 21kg 21kg가 되는데 한 포를 더 늘리면 감자가 7포 들어갔다. 우리가 가래요. 봄 추비를 3포를 썼다. 그럼 7포가 되겠죠. 총 비료량이 7 곱하기 7 곱하기 3.5kg 하는 것처럼 37이 21kg 하고 21kg 하고 57, 35 3.5 그러면 24kg 500이 나오죠. 24kg 500 그럼 평당 25kg가 감장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걸 나오게 만들어졌거든요. 방금을 놓고 대표가 좀 무식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밀감 배우라 그러고 강원도에 가서 감자 가르치러 왔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하나의 핵이 바뀐 거죠. 선을 무너뜨린 거죠. 기준이 없던 농업의 기준을 새로 설정해낸 거죠. 설정값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죠? 계산 쪽에 하우스 감자 많이 하더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한 그게 거의 대다수가 비료량을 적게 주기 때문에 감자가 생산량이 평당 10kg에서 15kg 미만이 15kg 나와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 안 나온다.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비료를 충분히 주면 그 양이 나오는데 또 하우스 감자 같은 경우에는 물도 함부로 못 줘요. 물을 줘가지고 땅이 이게 굳어버리면 이 두둑에 이 물이 땅이 젖어가 이게 굳어버리면 엉그러미 가거든요. 그럼 청감자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감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놀골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분소수를 뒤집어가 깔아요. 물을 살짝 주고 말아요. 물 줘보면 이게 땅이 굳으면 엉그러미 가버리면 햇빛이 들어가서 청감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작물 재배에 인산가리, 칼슘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질소비가 많아서 안 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다수는 비료가 가리 가다가 많고 인산가리 가다가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토양 분석도 나오고 우리가 그 비료 개비계 물자가 우리가 그 농산물 가격보다 싸니까 요즘 건배의 소리 안 하죠? 비료가 싸니까. 네. 옛날에는 비료 1kg가 가격이 비료 1kg 가격이 많이 우리 농산물 가격 우리가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비, 소금도 소금이죠. 금자를 붙여놨지. 작은 금이라고 했죠. 네, 그만큼 물자가 귀할 때 우리나라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요게 보면 100평에 한 포라는 양은 비료가 200g이거든요. 200g을 먹고 3.5kg 나오는데 요놈이 1kg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 5배거든요. 그죠? 1kg를 먹으면 1kg를 먹으면 곱하기 5가 돼야 돼요. 그죠? 3, 5, 15. 그 다음에 5, 25. 그러면 평당 생산량이 7.5, 내는 2.5kg. 17.5kg 나요. 17.5kg. 그러면 비료를 갖다가 100평당 1kg를 쓰면 감자가 평당 17.5kg 나와요. 1kg 비료가. 엄청나게 양이죠. 그럼 7포를 썼을 때는 더 나오잖아요. 24kg 나오잖아요. 그럼 비료 1kg의 가격이 감자 1kg 가격은 우리가 감자 1kg 가격은 약 700원에서 800원 정도예요. 1000원 안 합니다. 7, 800원 해요. 그러면 우리가 키로당 단가에 합산하면 우리가 20kg를 만들어내면 여기 곱하기 7을 하면 평당 14,000원이 되죠. 700원 하면. 감자가 평당 생산비가 한 7,000원 정도 들어가요. 10,000원 안 들어가요. 그 7,000원 들어가면 남는 돈이에요. 그런데 감자가 평당 10kg 나와가지고는 적자예요. 감자가 적자가고 돈 못 버는 원인이 10kg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료량이 얼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평당 500g 정도 비료가 안 들어가겠죠. 2포 반, 3포, 100평에. 감자 심을 때 재배하는 농가들이 100평당 4포 이상 넘어가는 데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 농부에서는 7포까지 이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차별되잖아요. 감자 재배의 인건비가 비료값하고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트랙터 로타리도 동일하고 비닐도 동일하고 수분 마취하는 것도 동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대비 많이 한다고 감자가 더 나와? 개뿔 안 나옵니다. 대비 속에 1톤의 요소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질소함량. 그리고 부숙되지 않는 질소분을 들어가면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먹어버려요. 더 안 되지. 그리고 또 우리 감자밭에다가 미생물을 준다. 그럼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더 먹어버리겠죠. 또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감자. 여기 질문 있습니까? 감자도 대량으로 심으면 돈이 됩니다. 강원도 서춘천에서 한 2만 평 심는 농가들 창고 열만큼 엮고 남는 그 감자 팔아가 1억 5천만 원짜리 차 한 차를 성형차 세차 현찰 주고 내라고 이래. 황금알 농부 가르치시고 나서 돈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에 섬세하게 교육 전파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부족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채우면 되고 또 부족한 건 또 제가 연구를 더 해서라도 많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말고라도 되니까 질문
예, 과수 쪽인데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자두가 제일 많고, 예. 이제 복숭아, 사과거든요. 예, 근데 그 이시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그 질소지를 많이 하락하는데 그 이시에 나온 게 갖고서는 그 이시 질소 비료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만 이시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비료야 예. 자주자주 주면 됩니다. 봄에 출발할 때 아. 충분히 줘야 이식값 올라가지. 예. 그리고 최대 비료를 좀 많이 준다고 해서 이식값 다 나가요. 최대. 그 말은 땅에 좀 충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질토는 줘도 없더라는 거죠. 줘도 많이 유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료를 오래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볏짚을 파고 묻었죠. 예. 거기다 비료를 하잖아요. 볏짚이 사가 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유기물에 비료 흡착이 잘 되거든요. 토양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전극에 비료들은 결합이 잘 돼요. 플러스 전극에 플러스 전극 비료. 그러면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자, 이것들은 지금 넘쳐나죠. 거의 대다수. 이거 안 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양념 있죠. 양념. 미양육수. 밀양. 뭐 이거 없다고 해서 농사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옛날에는 칼슘 부족, 마그네슘 부족 가다가 이제 어디 계세요? 밀양에서 붕소 부족하죠. 네, 동서 부족하다고 그들하고 많이 그럽니다. 영양제 제조 속에서 밀양 요소가 붕소가 들어있거든요.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붕소는 특별히 안 해도 괜찮아요. 비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가 몇 개가 딱 맞춰야 되는데 붕소를 맞춰놨거든요. 붕소를 맞춰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붕소를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하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감을 질러 놓으니까 남들도 따라서 와글와글 하는 거죠. 뭐 10년 전에 붕소 안 연거나 지금은 고추, 남수, 농사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황금을 놓고 붕소 썰어 소리 안 해. 칼슘, 마그네슘 썰어 소리 안 합니다. 토양 분석구에 맞춰가지고 요소만 주라 그런 게 밥만 먹이라 그런 거예요. 얘들이 기본으로 있으니까 밥만 먹인 거지. 그리고 연면십에서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시켰죠. 나수확하기. 그런데 우리가 복숭아나 자두나 사과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저 나무들이 하락하는데 비료를 누가 제일 많이 먹느냐? 비료를 사가 제일 많이 먹어요. 이파리가 제일 쬐끄만 과일이 제일 크죠. 그러면 올해 사과가 껍질이 거칠죠. 딱딱하고 더위를 탄다는 거죠. 그럼 사과가 다른 작물보다 더위를 많이 탄다. 이게 고온장에 그 고온장에 많이 일어나는 작물이 사과다. 그럼 사과는 이 사계절 이시값의 이 표에서 보면 온도 값이 높을 때 7월 6월 말까지 이후에 뭐 6월 중순까지 5월 말 6월 중순까지는 연면실의 농도를 1.5리터에서 1리터나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 공기 연면 시비가 농도가 높으면 엽이 더위를 더 많이 타서 식물이 장애가 올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여분도 올게 온도가 전체 온도가 2, 3도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작년에 비어가지고 네.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올게 이파리가 크고 좋았던 농가들이 과일이 안 크는 원인이 여본도가 올라가서 그래요. 여본도가. 이파리는 멀쩡하게 좋았는데 비료도 좋았는데 작물이 잘 안 돼. 그 원인은 여본도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음달에 가원이 잘 된다는 강의 계속 하죠, 제가. 음달에. 그러면 양달에 안 되는 주 원인이 오후에 햇빛이 계속 비추가 탈수가 되고 온 과피, 온 열탕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봄에는 해가 없이 연면 시비에 다 잘 됩니다, 얘네들이. 이 시간 만만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여름이란 요 계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서 장애된 여기가 풀리진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니까. 중간에 장애가 일어나도 풀리는 것은 온도 값에 장애가 없을 때 풀리는 거예요. 그 장애가 영원히 치료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것들. 그 봄에 자두꽃이나 복숭아, 사과꽃이 이것들 전부 잎보다도 꽃이 먼저 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봄 냉해를 맞은 놈은 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안 크고 어떤 건 잘 크고. 그게 밤마다 썰이 온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봄 냉해를 막는 방법은 그 연면 12에 설탕 물 500에 5kg까지 나 있잖아요. 그게 냉해가 온다고 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해라. 그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럼 냉해 올 때 칼라가 좋습니까? 그레이셔서 뭐 그건 건강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설탕 양하고 영양하고 비례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요소비를 자주 줘라. 다시 질문 더 하고 싶은데요. 예. 그 관행에서는 지금 길소지를 많이 하면 도장지가 많이 올라가 못 쓰게 하거든요. 황금알농법에는 자두나 복숭아에 사과에 단감에 요소비를 100평당 몇 포씩 줘도 도장지가 안 나요. 열매가 달려버리면 열매가 잘 먹어요. 열매가 안 달리면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님 이야기 듣고 유튜브로 봐갖고 내가 이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 온 게 있거든요. 올해까지 현재는 한국말 농법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예. 재료는 다 사다 놓고 이시 측정기를 다 구입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예. 사과는 전번에도 내가 한 말씀드렸지만 청태도 많이 끼고 예. 색이 안 와가지고 예. 색이 안 드는 이유가 예. 여름에 곤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식값이 낮으면 잎 두께가 얇아서 사과가 거칠거칠하면서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뿌리도 많이 죽어요. 잎 두께가 얇으니까 내려가는 연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먹을 게 없어서 누르킨 피가 죽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입문하는 택인데요. 사과에는 질소지를 지금 최대한 지금 관행에 교육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좌관이 이제 의견충돌이 자꾸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는 또 아. 하나의 올게 비료 안 줬잖아요, 사과.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안 현재. 준데 결과가 사과 올게 좋던가요? 아니요, 완전 실패했죠. 그 왜 그러냐면 여름에 공기에 질소가 없으면 전년도 올해 전혀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자기 생육에 억지로 맞췄겠죠. 적당히 비가 와가지고. 올해는 한 30일인가 뭐 40일인가 비가 안 왔죠. 비가 안 오고 온도 올라가버렸죠. 제주도에는 한 40일인가 37일인가 35도 이상 갔어요. 밀감이 다 쪼개져 버렸어요. 납작작 쪼개져 버려요. 서쪽이 제일 심하고 대전, 한림, 서쪽, 남쪽 제주도 밀감 요걸 내장 이거 하나도 없는 농가들이 많아요. 한 분은 나이 많은 분은 하우스가 낮아. 요쪽 언덕에는 언덕이 높고 요쪽으로는 옆으로는 하우스를 3개를 지어버렸어. 자기 집 옆으로. 여기 제일 낮아. 내장이 예를 들면 죽어. 덮었어. 하루가 죽어. 이제 나무 다 베내버렸어. 옆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우리 하우스 온도 더 올라가면 쭉 나무 한기 온도 넘어간 거죠. 사과도 우리 집에 건 안 좋아도 넘어지고 괜찮거든요. 맞아. 그 집에는 상그늘이 빨리 온다. 상그늘이. 그럼 온도 값에서 달라지거든요. 온도 값에서.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거는 질소밖에 없어요. 질소는 저온, 그 다음에 가리는 고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샤이만 스케치나 뭐든지 비료를 적게 주면 요 이식값에 이하되는 것은 여백 물방울에서 썩은 병, 두팩 다 와요. 병들이.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던 이유는 작년보다 온도값이 올라 높았고 가뭄 기간이 길어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온도값에서 사과가 이식값이 0.3 이하의 농사를 지으면 병이 없습니다. 0.3 이하에는 쬐끔 달고 여백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으면 여기에 불안병은 여기 썩은 거죠. 여백 물방울에서 썩은 거예요. 화상병은 여기서 가지 위로 올라온 가지에서 물방울 내려 여기 썩은 거예요. 화상병도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을 해가지고 국가적 경제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병균은 병균일 뿐인데 균도 화상병 균도 우리가 동작균이 아니고 비동작균이에요. 연면시벽 잎이 두꺼우면 여백 안 맺으면 이게 없습니다. 화상병도. 그래서 비료를 갖다 이식값이 측정해보면 0.3에서 0.9까지 0.3에서 0.9 사이에 이식값이 나오면 병이 엄청나게 나요. 병이. 그러면 1.5로 올려버리면 병이 싹 없어져. 여백이 안 맺기 때문에. 그럼 이해됩니까? 한 가지 더. 예. 그럼 이시 측정하고 이시 측정까지 낮으면은 질소질 비료를 돌아서 한번 살포하면 됩니까? 잎의 비료를 살포하는 거는 낮에 염온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연면 시비도 1.5리터에서 공기는 1리터만 쓰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잎이 먹고 고온에 못 견딘다. 그럼 여름에 우리가 잎이 질소분이 부족하다고 연면십에 질소분을 주면 잎이 굳어버리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농도를 상당히 낮아야 돼요. 이 측정하고 그럼 농도 낮으면은 그 연면 11호 가지고 측정 올려줘야 되겠네 그러면요? 이식값 바닥에 주는 건 괜찮은데 연면 시비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바닥에 그냥 질소질 뿌리는 건 됩니까? 연면 시비는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여름에 사과가 또 이게 그 SS기가 풍압을 세게 하거든요. 많이 올라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 이파리가 팔랑팔랑 하면서 기공으로 비료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창의가 일어나는 표가 하나 딱 납니다. 덜숨 날숨을 쓰는 건 아닌데 얘가 기공에 비료가 들어가니까 표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단감나무에 약 100년 된 요만한 나무를 가지 요만한 걸 하나 죽여버렸거든요. 요거 가지가 아까워서 이래 약간 갱사를 내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걸리고 궤도가 벗겨져 버렸어. 궤도 벗어지니까 그거 본다고 뒤에 양 나오는 거하고 후방 돌아가는 걸 까먹은 거예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뭇가지 밑에서 SS기가 계속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3분 정도 내가 모르고 붙일 동안에 이 나무 잎이 계속 영양제 농약 맞았겠죠. 2년 되니까 이 땅은 붉은 가지가 썩어 뿌리쭉 그 가지만. 그래서 사과는 우리가 아직까지 못 푸는 숙제들이 많아요. 잘된 것은 잘 됐는데 올 같은 해는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요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영양제 살포도 올해는 그 중에 하나가 되고, 다른 해는 비가 와서 몸을 식혀줬는데 올해는 몸을 못 식혀줬다는 거죠. 농약을 쓰는 것도
기공으로 들어가 장애가 됐다. 몸이 안 풀리니까. 이시가 낮은 것도 잎이 두께가 나면서 고온장애를 받았다. 그런 장애. 고온장애를 받아버리면 과가 깎아보면 껍질이 뜰뜰해 딱딱하고 오늘 사 깎아보니까 어떻게 껍질이 뜰뜰만하던가 약간 뻑시지. 그렇죠. 그게 질소분이 부족해서 잎의 함수량도 적지만 몸 전체 함수량이 작아서 온 열상을 입서 과피가 경화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과일 저기에다가 하면 요소비료, 알갱이비료 밑에 바닥에 뿌리는 게 제일 무난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난한 거죠. 그 이식값만 맞추면 네, 이식값 측정해보고 약하면은 그렇죠. 요소 그리고, 조금이 뭐 조금씩 뿌리는 게. 여름에 잎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딱딱하다. 그 딱딱하다 말은 경화가 돼서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합니다. 그 말은 요 잎이 밀감이 아침에 가져올 땐 비슷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죠. 얘는 왜 그래요? 지 몸속에 얘는 가지고 있죠. 얘는 설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시들어요. 그리고 다 시들어요. 몇 년 전에 7월 25일 날 7월 25일 날 사과가지를 한국말농법행 가지하고 일반 농가의 사과가지를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한국말농법행 가지는 사과잎이 안 말라지고요. 사과가 시들어요. 일반 농가의 사과가지는 잘라내놔야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말라지고 사과가 시들어요. 아주 딜레마거든요. 황금알롱법인 거는 사과 잎은 싱싱하고 사과가 마르고 일반 농가의 사과가지를 사무실에 잘라 넣으면 이파리 말라지고 사과 싱싱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몸의 초기 연면식에서 그 행동이 그 과대 있죠. 과대 번데기 같은 거. 그게 아주 중요하게 바뀌어요. 번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과대. 꽃 피고 여기 붙어 있는 여기 각인한 거 요거 또는 요거 번데기 같은 거 있죠. 요거를 바꿔야 돼. 근데 고기 연면식이 바뀐다. 그래서 사과가 아래 것이 먼저 익었나 위에 것이 먼저 익었느냐. 위에가 먼저 익어내려오죠. 그 말은 우리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연면식이 아래쪽에 많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장애가 되어버린다. 황금을 놓고 아래 귀 크고 아래 귀도 많이 먼저 익어요. 아래 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귀 크잖아요. 그거는 위에 귀 큰 원인은 상부 우세성에 영향을 먹는데 황금을 놓고 아래다가 연면식을 있고 아래 귀 더 크고 아래 귀 빨리 익어요. 그럼 위에 귀 더 작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올처럼 여름에 더운 해가 잘 없었죠. 예측을 못하는 거죠. 몇십 년 만에 오니까. 3개월 갔다 왔어요. 그렇죠. 3개월 갔. 7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뜨거웠거든요. 예. 자두겉, 왕자두 같은 경우는 그진 따가지고 안에 색깔이 좀 검해지고 다 폐기했거든요. 1톤차 한 2차 갖다 버리는데 이 물러지고 안에 색깔이 밤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열과요. 예. 그 질소분이 없어서. 일소 피해택이 지금. 예, 질소가 없어서 그래요. 질소가 없어서 그렇다.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추위도 예. 결과적으로 뭐 꽂다고 예. 이제 도담은 그나마 또 괜찮았고. 그게 과일이 여기 꼭지와 핵 사이에 여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안 생겼던가요? 속에는 그렇게까지는 관찰을 못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 크다가 여기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왜 떨어지냐면 봄 냉해를 맞아서 봄 냉해 맞아가지고 이런 경우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요게 경화가 돼 있는 거 뒤에 키우면 늘어뜨리면 요게 또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사과대추, 왕대추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다 먹어보면 그 당도가 있는 게 어떤 시금특별한 게 있죠. 여기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자주 저기 일찍 열어가지고 봄에 얼어버리고 나면 냉해를 먹고 나면 여기 잘 떨어집니다. 그럼 그 과일은 따자마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의성의 한 농가가 다 버렸어요. 공판장에 가보면 끝나보면 괜찮지만은 소매 고객한테 택배 보낸 거 있죠? 3일 뒤에 반품이야. 이거는 어떠한 것도 안 돼. 그게 이제 공판장에도 못 나가는 게요. 일단은 따가 우리가 시식을 해보잖아요. 네. 보면은 우리 거는 다를 거 새콤하게 맛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판장 나가면 그냥 다 가격은 공판은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하니까네 못 보내는 거예요. 신용도 때문에. 그렇지, 요거 때문에. 예. 여기 뭐가 떨어집니다. 복숭아에 낙과되는 거는 올해 남원도 괜찮고 전라도 장성요리, 경남 진주, 순천 이리 괜찮고 청도까지 괜찮아요. 어선 울러가 복숭아가 핵 속에 요 희가 들어있는데 희는 없어가지고 걸러버렸어요. 근데 강원도 하천 울러는 또 괜찮아요. 요 중간에가 복숭아 씨가 들었어. 예천에도 씨가 들었는데 정말 확 쏟아져. 다 넣지. 네,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 핵 속에 씨가 들었는데 씨눈이 없더라는 거죠. 씨눈이 없더라. 결과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이제 봄부터 요거는 막는 기간이 꽃 피고 꽃이 70%에서 80% 꽃이 피었을 때 요때 연맹 시간이 500주세요. 요때 해주가 순환을 빨리 시키지. 이거 병도 아니거든요. 균도 아니라. 균도 아니고 요게 수정이 안 돼버려요. 분명히 씨앗은 씨는 생겨 있는데 씨눈이 없어요. 씨눈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팩칼이 되는 게 씨가 수정이 안 되고 그 전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다 키우고 떨어지고 있어요. 가을까지 있다가 그냥 늘지 뿌는 거는 제빛 곰팡이라 가기도 하던데 그거는요. 아, 그거는 여기 꼭지에 필요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여백이 들어가요. 여기 봉지를 싸놓으면, 봉지 싸놓으면 여기 물방울 들어가요. 사과가 어떤 건 여기 그 사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흘러버리거든요. 배도 흘러버리고, 이 시가 낮은 거는 포도도 송이가 이렇게 사과버려요. 그러니까 달린 거 뭐 따로 간다고 갔는데 가가보니까 이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땅이 다 들찍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제 내가 가운데 제빛 곰팡이면 주로 네, 이 시값이 낮아서. 그것도 이제 그 해결 주러 가면 내가 봄에 하는 그 아니요, 봄에 하는 게 아니고 비료량을 맞춰야 여백이 안 되지. 봄부터 맞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봄하고 여름에 일어난 일이 보는 시기별로. 아, 근데 열매 크기를 결정하는 건 봄에 결정하고 여름에는 병하고 관계. 그러면 그러면 이 시까지 낮아가 요것이 여기 꼭지에 무름병이 제피곰팡이 생겼으면 그 가온에서는 이미 어떤 게 생기냐면 수지병도 많이 올 수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이 시가 낮아서 아. 여백이 맺어서 수지병이 생겨요. 수지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심하면 복숭아면 죽어버리거든요. 그 통째로 죽어요. 비료를 안 줬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수지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저번에 그치. 교육 왔을 때 수지 있는 거 보고 내가 교육 받고 와가 비가 왔거든요. 네. 비 오고 난뒤 수지가 싹 없어져 버리더라니까요. 네. 그러나 다시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내나 그 이제 질소질 관계입니까? 그러면? 네. 여백,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은 맺는. 그리고 홀라당 죽는 나무도 있고 사과의 불안병이라든지 화상병이라든지 가을에 사과 부패병 이런 그 꼭지 마른 병 이런 것들이 여백 물방울 때문에 이식값이 낮아서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럴 때는 이제 내나 요소 비료로 그냥 땡기면서 아니 계속 이식값만 맞으면 그 병이 안 오는 거죠. 이식값이 맺는 거 이식값과 기준이 나와놨으니까 1.5 이상만 맞추면 괜찮아요. 1.5 이상. 여름에 1.5 이상 올릴 수, 뭐 1.8까지밖에 안 되니까 최고 맥시만이. 그 이상 가면 또 생장점 세순이 높아요. 비록 바다라서. 그래서 요 기준과 복숭아 자동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걸 이해 못 하신다면 우리 그 복숭아
배경 맹장님도 있고, 예천에 김원년 맹장님도 있고, 여주에 신명식 맹장님도 있고. 그쪽이 좀 더 교육을 받고 싶거든요. 그게. 예, 계속 와서 배워야 돼요. 유튜브 강의하는 애들하고. 아. 이 시값이 낮으면 오는 변과, 요거는 봄에 일어난 일이에요. 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봄에 일어났다. 근데 여름에 못 자라가지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과피 공원열상을 뭉크고 있다가 익을 때 돼서 비가 오고 울컥울컥하면 여기 터져버려요. 울컥울컥하면. 근데 우리 대추, 사과 대추 그게 하우스에 들었거든요. 그럼 썰이가 안 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기 떨어졌어요. 고온열상으로 뭉크고 있고 가리 가다, 질소 부족 가리 가다 잎 두께가 얇아서 과피 고온열상이 일어나서 가을 되면 여기 똑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얘가 약간 시커먼 배래요. 그리고 만지면 약간 멀컹해요. 근데 이거 대추 먹으면 시금창 못 먹어요. 맛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여기 뭐가 이거 떨어 있어요. 네, 이해되나요? 앞으로 많이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값을 모르고 농사를 지으면 기술값이 없어요. 내 따라하면 잘 된다.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난감 농사. 자기는 저 산에 음달이 있거든. 3시에 산그늘이 와요. 소똥 대비였고 복합비로 20일까지 주고 NK 뿌리고 농사 잘 돼요. 근데 저 집도 양다리가 많대요. 똑같은 방법인데 양다리는 안 돼요. 음달 거기만 잘 되는 거죠. 몸밭만. 근데 친구들 가르치면 친구들 다 망해버려요. 대비였고 복합비 뿌리고 NK 뿌리면 그건 감농사 완전히 좋아져버려요. 자기 밭이면 되는 거예요. 왜? 산이 높아가 산그늘이 해지되면 분명히 오니까. 그럼 우리는 해질 때까지 해를 딱 바라보는 땅들 있잖아요. 그건 절대 그거는 9월 초까지 요소비를 먹어야 돼.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수확 50일 전에 마지막 비로 요소를 줘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질병이 없고 부드럽고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랬나요? 하여튼 오늘은 2024년 12월 올해 올 강의를 마지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많은 내용들이 계속 황금알롱표에서 밝혀지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한 체력입니다.